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보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도형이 있고요. 점이 있고요. 도형이 있어요. x, y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x, y는 0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두 아이 똑같이 다 할 거야. 자, x축으로 x 플러스 a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y축 대칭, y축으로 y 플러스 b만큼,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그리고 x축으로 x 플러스 똑같이 숫자를 써볼까요? 숫자를 넣자. 이만큼, 3만큼, x축으로 플러스 얼마 정도 해볼까요? 1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y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x축 대칭, 그리고 y축으로 y 플러스 2만큼,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원점 x, y축 원점 y는 x, x축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까지 이렇게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걸 일단 쭉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가냐면, 자, 처음에 x축으로 평행 이동 시켰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x 플러스 2 그리고 y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y축 대칭을 했어요. 그럼 누구의 부호를? x의 부호를 바꾸죠. 근데 우리는 앞자리가 x라 그랬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x 플러스 2라는 값이 있는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봅시다. y축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다가 3을 더하는 거예요. y 플러스 3. 괜찮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원점 대칭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부호를 바꾸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그리고 y는 x 대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의 위치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러면 2를 더해줘야 되잖아. 근데 앞에다 더해야 돼? 뒤에다 더해야 돼? 앞에다 더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여기가 앞이 x고 뒤가 y라고 생각을 해야지 x나 y라는 문자를 쫓아갈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죠? 서준이 뭐야? 시야를 가리지. 배려가 이런 문제 없죠? 자, 뭐예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는 앞에 거에다가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 y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뒤에 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죠. 마 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축 대칭이니까 누구의 부호를 바꾸냐면 뒤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 y 마이너스 2 그리고 마 x 플러스 1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냐? 뒤에다가 2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 y 마이너스 2 마 x 플러스 3 이런 느낌.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둘의 위치와 부호를 바꾸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y 플러스 2. 자, 어떤 느낌인지 요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좌표에서는 x하고 y를 그냥 a하고 b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렇죠? 그냥 a하고 b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걸 x하고 y라고 생각하니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왜 하느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동에 의하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항상 뭐에서부터 접근을 하냐면 대칭 이동을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y는 x 대칭이 먼저 있었던 거야. 이걸 통해서 얘가 먼저 y, x로 바뀌었을 거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맨 마지막에 무조건 자, 얘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근데 앞에 거 부호 바뀐 거잖아. 그럼 무슨 대칭? y 축 대칭을 한 거지. 그래서 마 y x가 된 거야. 자, 이제 평행이동 들어가 보자. 앞에다가 뭐 했어요? 마이너스 2 해줬죠? 그러면 x축에다가 뭐 한 거야? 그치? x축으로 x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마 y 마이너스 2 그리고 x가 된 거고 이제 뒤에다가 얘는 y축으로 y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주고 도형 줄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좌표 표면 이렇게 놓고 여기다 갑자기 세 이런 도형을 하나 던져줄 거야. 그리고 이 평행과 이동과 대칭 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그 값을 가지고 이걸로 표현하래요. 이걸로. 그럼 또다시 가는 거야. y는 x 했으니까 여기 선 그려놓고 y는 x로 이렇게 가겠지. 그쵸? 그 다음에 y축 대칭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여기 두 칸 가겠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얘가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겠지. 요런 느낌.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나는 알아야 돼. 얘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뭐부터 하라고요? 대칭이동 우선, 그 다음에 도형이동 맨 마지막으로 접근하시라. 준비됐어요? 왜 이렇게 훌쩍거려? 추워? 감기 걸렸어. 아, 감기.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약간 이런 일 같이 밖에 막 돌아다니다가 시원한 데 가서 아 좋다고 그렇지. 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메인 DC 도형의 이동을 하고 갑니다. 도형의 이동 한 시간씩 볼게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앞이냐 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형의 이동에서는 무조건 x가 어디 있고 y가 어디 있냐 그만 쫓아갈 거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x축으로 x 플러스 2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제 말을 잘 들으시면서 하세요. 저는 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x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했습니다. 자, 두 번째 y축 대칭을 할 때 저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얘는 지금 x에다가 x 마이너스 2를 대입했고요. 얘도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는 0. 여기서 좀 변수가 생기죠. 그렇죠? 저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뒤에 있었던 숫자에는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 거의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기 때문에 뒤에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그런 거야. 뭐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x축을 y축 대칭했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한 게 맞잖아. 숫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y축으로 산 만큼 그럼 저는 y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f 마 x 마 2 그리고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원점 대칭 저는 x에다가 마 x를 y에다가 마 y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만 앞에 것만 이렇게 바뀌겠죠? 뒤에 y만 이렇게 바뀌고 그렇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y는 x 대칭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x에다가 y에다가 x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그렇죠. 숫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자, 여기 볼까요? 이제 평행 이동이에요. 자, 저는 x에다가 x-1을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y는 건드릴 필요 없이 뒤에 있는 요 x에다가 x-1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쵸?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y-2 마 x-2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볼게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럼 y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y에다가 어떻게? y 플러스 3을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y 플러스 1 마 x 마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아이를 가지고 x축 대칭했으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겠죠. 그래서 뒤가 아니에요. y가 있는 자리로 찾아가는 거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어요. 마지막 두 개 나오네요. y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항상 부호 신경 쓰시면서 그쵸? 그래서 정리하면 마 y 플러스 3 마 x 마 2는 0. 자,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했더니 자,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y를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x 플러스 3 여기도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네. 자, 먼 길 돌아왔더니 선생님 이상해요. 이 아이들 봤더니 x, y 그대로 있고 마3과 마2가 부호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맞춘 거고요. 뭐 하나라도 빠져 있었으면 이런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돼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훈련을 했냐면 아까 얘랑 똑같아. 도형도 이런 거 던져준다는 거지. 이런 거 하나 던져줄 거야 여러분한테. 이런 거 하나 그냥 띡띡 던져줄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어떤 변화가 생겼었는지를 이걸 보고 파악을 해내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점은 무조건 앞 뒤로 생각을 했고요. 도형은 무조건 다 뭐의 관점으로? 대입의 관점으로 생각을 했다. 이것만 나는 x를 찾아갈 거고 y를 찾아갈 거다.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난이도가 갑자기 또 한바탕 올라갑니다. 자,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A, B라는 점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얘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얘가 중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점이잖아요.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A는 이거겠죠? 그러면 B는 이걸 거야.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거죠, 이거. 얘를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그 x 프라임과 y 프라임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
x 프라임은 곱했고요. 이항시켰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y 프라임은 2b 마이너스 y.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에 뭐 1,7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근데 실제로 우리 이거 잘 안 써요. 왜냐? 1에서 4 같네요. 3만 더 가면 돼. 얼마? 7. 7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8 같네요. 마이너스 8 더 가면 얼마?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존재한다. 선생님 그럼 이거 굳이 뭐하러 해요? 도역 때문에. 자, 똑같이 직선이 있었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y는 젠프에 x,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식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평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 위에 x 절편이나 y 절편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체크해서 그 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죠. 네. 좀 어떻게 하고 오세요? 그래. 공급. 자, 우리가 도형에서도 이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렸을 때는 x축, y축, 그러니까 x절편, y절편을 구한 다음에 점 대칭을 시키고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완성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취로 접근을 하면 얘를 한 점을 x, y라고 놓으면 얘는 마찬가지로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될 거고, 이 아이는 우리가 요 식에 의존하면, 그렇죠? x 프라임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식의 표현이 만들어질 거야. 그 말은 뭘까?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결국 얘를 이 식의 도움을 받으면 x는 마찬가지로 2a-x 프라임이고 y도 2b-y 프라임일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얘를 넘기나 얘를 넘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직선이 있었어요.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한 점, 예를 들어서 1, 3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x나 y에다 0 집어넣어서 좌표 구하고 점 이동시킨 다음에 그걸 점점으로 해서 기울이면 돼. 그게 뭐냐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x의 1이죠. 그래서 1,0이라는 점을 만들어내고 대칭 이동시키면 1,6이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이 아이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x 마이너스 1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던 방법. 이게 나쁜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거고, 이 공식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x라는 요 식에다가 요거의 2배. 그래서 2 마이너스 x 프라임을 y라는 식에다가 요거의 2배 6 마이너스 y 프라임을 대입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요 x, y라는 식에다가 요걸 대입하면 x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바뀌고 y에다가 요걸 대입하면 y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바뀌잖아. 자체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대입을 시켜보시면 x에다가 2에다가 2-x 프라임 3에다가 6-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4-2x 프라임을 나눠볼게요. 18-3y-2는 0.
정리하시면 2x 플러스 3y 요거 22에서 뺐으니까 20인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0. 자, 요 녀석이 이게 되는지를 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안돼 6, 3, 18 마이너스 18에다가 뭐리 없어? 잠깐만 2. 마이너스 20 나오네. 그렇죠? 그리고 이항시켰으니까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방법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별 차이는 없지만 이게 어떨 때 유리하냐면 도형 직선 말고 원 말고 이차 함수에는 이게 필수긴 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림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를 진짜 막말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시켜봅니다. 어떻게 되죠? 요런 넘어가요. 어떻게 되죠?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죠? 못 구하죠. 하지만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는 구하는 게 가능한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근데 어차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있죠? 2차 함수가 점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있어요. 이 모양이 어떻게 될까? 얘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려가. 얘는 이렇게 내려가요. 그쵸? 그럼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걸 알아내는데 물론 꼭지점을 알아내는 건 쉬워요.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가 꼭지점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형 전체의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가 만약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녀석이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y에다가 이거 대입하고 x에다가 요거 대입하면 그런 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차 함수는 우리가 직선을 대칭 이동하는 방법처럼 한 점 세팅하고 기울기 같다를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 이 점이 원이거나 이차 함수일 때는 뭘로 나온다고요? 원은 그냥 어차피 모양은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은 그냥 중심의 좌표로 가면 된다고 그랬고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으로만 시험 문제가 나와. 실제로 너희 학교는 그럴 확률이 거의 100%인데 가끔 한 기포 같은 학교에서는 식 자체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써야만 식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점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우리가 점을 점에 대한 건 솔직히 이런 거 쓰는 것도 사치야. 그죠? 그냥 가면 돼. 근데 도형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가끔씩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은 그러지 마. 원은 한 중심 점 가지고 똑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물어볼 때도 이런 거 쓰지 마. 그냥 꼭지점의 좌표 구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직선도 솔직히 이거 안 써도 돼. 그냥 뭐 점 x절편 y절편 편하잖아. 뭐 a, 0, 0, b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동시킨 다음에 기울기 똑같다 해버리면 돼. 그쵸? 하지만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x에다가 2a-x 프라임, y에다가 2b-y 프라임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자. 요거 정도는 만약을 대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봅시다. 자, 하나.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얘를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수직과 중점이죠. 다시 우리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무조건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무조건 수직과 중점이다. 반드시 수직과 중점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직과 중점이라는 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이전의 좌표를 뭐 2,3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얼마 정도 할까? 2x-3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이 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왜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둘의 중점인 누가 2분의 a 플러스 1랑 2분의 b 플러스 3이 누구 위의 점이야? 요거 위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식을 만들겠죠. 먼저 요 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2분의 b 플러스 3은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 하나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중점 썼으니까 뭐 써야 돼? 수직 써야 되겠죠? 수직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울기가 필요하죠. 수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기울기니까 이거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냥 하면 돼요. a-2분의 b-3. 그렇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역수니까. 괜찮죠? 그럼 뭐예요? 이 둘의 열릴 방정식. 그러면 a 값, b 값 만들어지면서 좌표를 찾아내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됐어요? 이게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방법이고요. 이거의 자매품이 마찬가지로 원 동일선에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꼭지점. 이런 느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2,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또 뭐겠어? 원 나오겠지. 그렇죠? 만만한 게 원이야. 왜냐면 점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없어. 점을 이동시킨다? 그러면 문제 수준이 좀 낮은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원으로 바뀌면 물론 너희가 그럴 일은 없는데 많은 아이들이 원 딱 나오면 경기 일으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반전의 경기 일으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원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을 이거에 대한 대칭 이동하면 우리는 그냥 좌표 생각해서 접근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가 나오면 너희 학교 애들은 10%를 제외한 아이들은 전부 다 찍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라고 해볼까?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런 직선 하나 그려봤어요. y는 2x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 플러스 1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 직선에 대해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대칭 이동하는 녀석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래.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냥 이거 단순하게 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너희 학교에서는 10% 이하는 다 틀려요. 다 그냥 찍을 거야. 그냥 순수 찍기 확률. 그렇죠? 정답률 한 22%에서 21%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그나마 FM과 조금 변형시킨 방법과 팁 이 순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FM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녀석을 x, y라고 읽고 분명히 이렇게 대칭 이동한 녀석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수직일 거죠. 그리고 중점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수직과 중점. 자, 그러면 해보자. 저는 이 점을 A, B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될 건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x 플러스 x 프라임 이것들을 2로 나눈 값이 a고, 그쵸? 마찬가지로 y 플러스 y 프라임을 2로 나눈 값이 b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디다가 우리가 대입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2 곱했으니까 x가 없네요.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플러스 2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됐죠? 자, 두 번째 수직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 녀석이 수직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프라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 두 개씩 있죠? 이걸 연립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중점, 두 번째는 수직 이용해서 x하고 x 프라임, y하고 y 프라임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냈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에서는 수준이 높다, 뭐 예를 들어 국제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거기는 서술형이 없으니까 서술형이 있는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는 이걸 거의 필수적으로 서술형으로 내요. 물론 수준이 높을 때. 뭐 사원학 품에서 일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김포고에서도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서술에 나오면 진짜 애들이 다 우르르 무너져요. 자, 처음에 수직과 중점은 떨어져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이거 정리를 시켜볼게요. 요 양변에 2 곱해서 이런 식 만들고 이것도 그대로 당겨오면 이렇게 됐잖아요. 자, 주인공은 누구냐면 저는 여기서 어떤 아이를 추출해낼 거냐면 x는 뭐, y는 뭐 이걸 추출할 거야. 그래서 그 두 녀석을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가치를 구할 거야. 그 말은 뭐냐면 x 대신에 x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고요. y 대신에 y 프라임을 대입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그냥 무난하게 둘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남죠? 2y 남을 거예요. 더해 보시면 2x 프라임 남을 거고요. 이렇게. 그럼 y는 x 프라임 플러스 2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 자, 이번에 둘을 빼볼 거예요. 빼보면 2y 프라임 2x 플러스 4. 그러면 마찬가지로 x는 어떻게 이항시켰으니까 y 프라임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이제 이거 뭐 할까요? 대입하겠죠? 어디다가? 요식이다.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x 프라임 플러스 2는 y 프라임에다가 얘를 대입했죠? x에다가 이거 대입했으니까 2에다가 y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그쵸?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값은 x 마이너스 2 y 그리고 플러스 2가 있었는데 마4 마3 넘어가서 플러스 5는 0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이 만들어졌어요. 되셨나요? 어렵죠?
풀면 풀겠지. 한 몇 번 연습하면 돼요. 몇 번 연습하면 풀리긴 하는데 그만큼 어려워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먼저 중점도 쓰고 수직도 쓰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데 그때 x하고 y를 주인공을 삼아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들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녀석은 자취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경기 일으키는 자취 방정식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웬만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중점 수직 있고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관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자취 방정식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형시킨 게 이런 거예요. 자, 이 녀석을 한 점을 체크를 하는 거야. 여기서 점 하나를 떼우는 거죠. 점 하나를 떼와서 요 방법으로 그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서 x가 0이면 y는 1이죠. 그래서 0,1이라는 녀석을 체크하는 거야. 얘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떤 점인가가 나올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점 하나가 생기겠죠. 그리고 교점을 구하는 거야. 뭐 1,3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 수직 중점에 의해서 요 녀석의 좌표를 구하고 이건 교점이니까 둘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연결하면 돼요. 그럼 직선 나왔잖아요. 이러면 애들이 좀 이해를 해. 그리고 실제로 서술형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변형 버전인 거예요.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점을 고르고 이 한 점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 점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점을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내시면 이 문제를 풀립니다. 얘보다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변형 버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너희 학교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나오면 나는 이 버전이 편할 거예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주인공은 이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인공이야. 근데 저기 있는 점은 아직 구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으로 구해야 돼요. 구하기 귀찮으면 안 구하는 거야. 그냥 이거에 맞춰서 중점 찾고 그 다음에 수직 이용해서 자극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하시면 답이 나와요. 뭐 해볼까요? 그래도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낫겠죠? 자, 요 방법을 그대로 쓸게요. 요 방법을 그대로 써보시면 이 녀석을 제가 a, b라고 하면 여기 a, b 헷갈리죠? 이 녀석을 x', y'이라고 하면 이 녀석의 중점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2분의 y' 플러스 1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0 플러스 2라는 식을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x' 0 더하고 y' 1 더하는 값이 각각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식, 요거는 그냥 2 곱해서 y' 플러스 1은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놓고 시작하자. 자, 두 번째 수직이어야 돼. 기울기가 여기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뺐어. x' 분의 여기서 여기를 뺐어. y' 마이너스 1은 마1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는 뭐 y' 마이너스 1은 뭐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들 서로 더해주면 이 y''은 4, y''은 2, 그러면 x'은 y''이 2였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2가 들어갔으니까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점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얘랑 뭐 하시면 돼요? 이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둘을 이으면 됩니다. 그럼 직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y는 기울기는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뺐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y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x 그리고 플러스 2분의 7 뭐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7이 아니지 마이너스니까 2분의 5 그리고 곱했으면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다 나와요. 그쵸? 아마도 이해하기는 이게 좀 더 편할 거긴 해요. 자, 이제 마무리.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1. 1이죠. 대칭축인 축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1의 경우에 한해서 1 또는 마이너스 1만 돼요. 따르면 안 돼요. 1 또는 마이너스 1에 한해서 뭐가 적용이 되냐면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x에다가 대입하시고요. y에다가 대입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y-1을 대입하고요. y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는 2에다가 y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이 돼요. 정리해 봅시다. x 2y 이항했고요.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항했고요. 짜증나지? 왜 이거 왜 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죄송해. 그치? 눈빛에 약간 보였는데? 아니야? 왜냐?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되면 겁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로 굉장히 많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풉니다. 물론 10%나 나머지는 찍고 근데 그 10% 중에서 상위권 애들은 이걸 알아요. 그럼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튀어나왔을까? 그냥 별거 아닐 거야. y에다가 x 플러스 2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x에다 뭐 대입한 거야? 넘어가서 y-2 대입한 거야. 뭐의 원리랑 똑같냐면 y는 x,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y는 x 대입할 때 y하고 x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y에다가 x, x에다 y 대입한 거잖아. y는 마이너스 x에서는 y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할 거고 x에다가는 마이너스 y 대입할 거잖아.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 녀석의 수치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y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3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에다가는 그냥 뭐 대입하면 돼? 마 y 플러스 3. 그쵸? 결국 근데 선생님 그럼 왜 다른 건 안 돼요? 얘가 가능한 이유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1이어서 그래.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역수 있잖아요. 역수. 그러니까 수직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직 마이너스 역수를 쓰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수직을 쓰는 과정이 있었죠. 여기. 이 과정에서 1인 경우에 한해서 여기에 변화가 없죠. 그래서 부호만 변화가 생기잖아. 근데 2나 2분의 1이나 뭐 이런 다른 숫자가 들어오면 여기에 숫자가 달라붙어버려요. 거기서 변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안 먹혀. 물론 그것도 공식은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왜냐면 희망적인 소식은 분명히 너희 학교에서도 이게 나온 적이 있어. 다른 모든 학교에서도 이게 나온 적이 있거든. 유일하게 기울기를 1-1을 안 쓴 학교는 김포밖에 없어. 김포 지역에서. 다른 학교들은 이게 나온 적은 몇 번 있지만 그 모든 경우에 전부 다 1하고 마이너스 있었어. 그래서 이걸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 나왔을 때 체크할 건 대칭축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런 거고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밀어둬. 맨 마지막으로 밀어두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 방법으로는 이 방법으로 풀어보시는 거죠. 근데 뭐 알잖아. 이번 시험 보셨으니까 너희 학교 그 아이들의 실력. 만약에 이게 풀만 일이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어차피 못 풀어. 너희 학교에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 너희 학년에 한 3명 되구나.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x축, y축 평행이동 그리고 5개에 대한 대칭이동, 점에 대한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 직선에 대한 점과 도형의 대칭이동까지 하면 요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 남아. 최단. 그리고 최단거리도 거의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최단거리 이렇게. 저 끝에가 좀 짧네. 최단거리 얘기하는 거 봅시다. 칠판 주는 스킬이 날로 발전하는 거. 이거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샤샤 이렇게 하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볼게요. 최단거리입니다. 기본은 여기서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면 최단거리를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 뭐 1,1이 있고요. 여기에 4,2가 있다고 치자. 최단거리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칭이 놓고. 아시죠? 그래서 1,1 이렇게 놓고 쭉 연결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P점의 좌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X를 뭐 할 거야? X절표, 그렇죠? 점 두 개 알잖아. 그쵸?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뭐? X절표. 이게 가장 편해요. 직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물론 닮음 써도 되거든. 그러면 이 길이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 길이 빼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냥 X절편 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얘가 여기를 거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로는 최단거리를 구하게 돼요. 자, 몇 번 거쳐요? 2번 튕겨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칭이 2번 들어가요. 두 번의 대칭.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녀석. 꼭 이렇게 선 그려놓고 부정해놓고 왔다 왔다 이렇게 안 돼요. 또 대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쵸? 자, 이거 한 점만 되, 두 점만 되느냐? 한 점도 돼요. 얘를 이렇게. 그리고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야. 여기에 너희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사. 강물이 흘러가네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최단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고 싶어요. 그 다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최단거리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리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어. 다리는 항상 이렇게 놔야 되잖아. 왜? 건설 비용 때문에. 그죠? 다리 이렇게 열면 건설 비용이 겁나 많이. 왜 다리가 다 이렇게 돼 있겠어? 건설 비용이 겁나 많이 들어. 도로 한 1km 내는 거랑 다리 한 10m 내는 거랑 똑같아. 거의 그 수준이야. 10배, 뭐 몇십 배 들어가요. 다리 건설 비용이. 왜냐면 물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게 이 하중을 견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로는 그냥 시멘트 깔면 끝나. 그렇잖아요. 시멘트 뿌리고 그냥 다지면 끝나거든요. 도로 보수하는 거 봤잖아. 그쵸? 근데 다리 하려면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다리는 최대한 짧게. 그럼 다리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생각해보자.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떠올리시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 녀석을 쭉 붙여. 다리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길이가 20이고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뭐 20이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나는 다리를 쭉 붙여. 여기 다리를 붙여버리는 거야. 다리가 여기 밀착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20만 남겨놓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 30이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 길이가 30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시 얘를 쭉 밀리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돼서 요 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여기서 쭉 다리 건설되고 쭉 이렇게 가. 그림선. 그럴싸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가 20, 20, 여기 30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구할 게 아니고 이렇게 붙여서 구하면 여기는 5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아까 10이라고 그랬잖아. 최종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더해서 50에 요거 10까지 더했으니까 얼마? 60이라는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됐어? 안 됐지? 그치? 헷갈리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다리를 건설한다는 게 이 물을 갈 때는 지나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수직으로밖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건 비용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 얘는 어차피 변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길이를 짧게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만 놓고 보자. 이 길이만 놓고 보면 얘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당연히 이 다리가 없다라고 본 상태에서 이 둘을 직선으로 연결한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흔히 그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있잖아. 할 때 어떻게 풀어? 다 붙여버리잖아. 붙여서 풀잖아. 똑같은 원리. 근데 얘를 붙여버리는 거지. 뚝 붙여서 다리 일단 없다고 보자. 없다고 보자. 둘 길이. 요거 길이에서 피타로 구해버리면 각각이 뭔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 둘을 더한 값은 50이 돼요. 그리고 다시 쥐 하면서 다리를 건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의 길이 얼마? 10만큼이 추가되겠지. 그래서 50 더하기 11분. 괜찮죠?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붙여서 피타 구하고 나중에 다리를 플러스 해주시면 돼요. 보통 애들이 다리 플러스 안 해서 틀려. 다리를 없애라만 생각해서 딱 구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골치가 아프겠죠? 자, 요런 정도. 이게 이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들의 평면도형 버전. 평면도형이 끝났어. 그럼 뭐 나왔어? 입체도형 버전이 나왔겠죠. 그래서 뭐가 안 끝나지? 어마어마하죠? 근데 도형의 이동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머릿속에는 X축, Y축, 평행 이동이고 5가지 대칭이고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가 까도 계속 나와. 자 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자 입체되는 거.
여기를 출발해서 빙 돌아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 이 거리에 최단거리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전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개. 원뿔 전개는 아시죠? 몇 번째 그림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 그림일까요? 중학교 1학년 거다? 자존심을 살짝 긁어야지. 중학교 1학년 거다? 중학교 1학년 다 알아. 동생 알겠다. 동생 중1 정도 되지 않았어? 그치? 선생님 너 동생 있지? 네. 중학교 몇 학년이야? 2학년? 네. 오 동생 알겠네. 아 2학년 좀 까먹을 수도 있다. 머리가 붉어져서. 자 1학년 따끈따끈하면 동생은 2학기 거니까. 자 몇 번? 첫 번째 몇 번? 무슨 단위? 이 원뿔을 밑면 빼고 옆면 갈라가지고 착 펼쳐놨을 때 꽃가모자 있지 꽃가모자. 꽃가모자 옆에 가위질해서 딱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 근데 어떤 모양일 것 같아? 첫 번째 거. 자 동생한테 봐봐. 생각보다 꺼져버리잖아.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나중에 누나 이런 것도 몰라? 어쩌고 무시당할 수 있어. 자 4번 두 번째. 선생님 뭔 차인데요? 뭐 너희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이걸 120도로 그렸고 얘는 직각으로 그렸고 얘는 60도로 그렸어요. 시험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120도, 90도, 60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모선. 이거 모선이라고 불러요. 원뿔에서는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 요것이 이게 뭐냐면 무조건 이거예요. 무조건 40분의 10이잖아. 그럼 4분의 1이지. 그럼 360분의 몇 도야? 90도죠. 그래서 90.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적어뒀을 거냐 하지 마. 물론 이제 중학교 때 봤던 그림이 약간 요렇어. 중1 때. 이게 아마 옛날 기억을 되살렸을 거야. 저거 밑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쵸? 이건 너무 좁은 느낌이고. 이거 좀 딴 얘기 하는데 왠지 이게 좀 더 그럴싸해 보여. 왜냐면 중학교 때 실제로 문제들이 거의 이 그림을 써. 아마 너희들의 잔상 효과를 이용했던 것 같아. 이거 학교 시험 나오잖아요. 너희한테 한 30% 빼고 다 틀릴 거야. 봐봐, 너희 틀렸어. 그래서 봐봐 맞잖아. 컷 생각해봐.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컷 생각해봐. 3등급 컷이 23%잖아. 그럼 뭐야? 77%다 주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죠?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아마 기억적 표현도 사라졌을 거야. 물론 방법은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밑면의 둘레 구한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모선분의 반지름은 360분의 중심각이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놓읍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선생님 이 돌아서 왜 이리로 돌아와요? 궁금하시잖아요. 꽃가모자 사서 잘라봐. 다이소에 팔아. 꽃가모자 1,000원 정도 쓰면 돼. 그럼 명확해져. 자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지. 그러니까 얘가 갈수록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거야. 궁금하면 꽃가모자 잘라봐. 이참에 꽃가모자 하나를 준비해서 잘라놓을까? 자, 어차피 다른 애들도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 어때요? 여기 40이래요. 40이래요. 1대1 루트이죠? 얼마? 40루트. 그럼 만약에 이거였다면 요거 구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가요? 여기 자르면 60도죠. 그러면 2대 1대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20일 거고 여기 20 루트 3. 40 루트 3 되겠죠? 자 60도면 세상함수하죠? 정삼각형. 그래서 얘밖에 안 나와. 45도 선생님 안 나올까요?
45도를 꼭 이거 원뿔로 그리자 어떤 모양이냐면 거의 이런 모양이야. 왜냐면 45도면 8분의 1이거든. 얘가 40이 되면 이게 5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이게 그림을 너무 그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안 예쁘죠? 그쵸? 좀 뭔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 6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그쵸? 선생님 그러면 5분의 1이 안 되나요? 72도 배운 적이 없죠? 이거는 고3에서나 가능해. 근데 너희가 만날 일은 없어. 너희는 미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좀 더 갑시다. 이번에는 원기둥이에요. 얘가 뱅글을 돌아서 중첩 이런 부분이에요. 뱅글로 돌아서 한 바퀴 가는 거거든요. 세 바퀴를 도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원기둥은. 자, 해보자. 얘는 옆면을 전개하시면 돼요. 얘도 옆면 전개. 얘도 옆면 전개. 얘는 어디까지 갔어요? 딱 중간까지. 되게 쉽죠? 얘는 끝까지 가면 돼. 되게 쉽죠? 얘가 문제야. 몇 바퀴 돌았어? 세 바퀴. 옆면이 몇 번 돌았어? 세 번. 그럼 옆면이 몇 개 필요할까? 세 개. 그리고 어때요?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단지 귀찮을 뿐이야. 중간까지 갔어. 중간까지 보내고요. 끝까지 갔어. 끝까지 보내고요. 두 번 돌았어. 2개 필요하고요. 세 번 돌았어. 3개 필요하고요. 4번 돌았어. 4개 필요한 거야. 김포구에서 나온 문제. 이 회전수가 n번일 때 이렇게 놓고 그 회전수에 따른 이 최단 거리를 fn이라고 하면 f 뭐 10, f 뭐 11, 뭐 이런 식으로 그 뭐야 옆면이 11개, 10개 필요한 거. 근데 뭐 어차피 피타 쓸 거니까 그렇게 막 피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또 가능합니다. 괜찮죠? 옆면 이렇게 가시고요. 원뿔 저렇게 가시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진짜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다. 아니야, 2개 남았다. 끝나지 않네? 자, 직육면체.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요. 끝까지. 자, 이 한 바퀴 뺑 돌았잖아. 얘랑 똑같은 거야. 직육면체 옆면을 쫙 전개도 아시죠? 전개도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안 배웠어? 배웠죠? 배웠어. 자, 얘 전개해야 돼. 나다다다. 그리고 괜찮죠? 자, 그럼 하나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정사각, 정삼각부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또 돌려. 얘는 끝까지 못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서 해서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이런 느낌. 그러면 잘 안 나와. 왜냐면 그림들이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30도로 해줄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몇 도 될까요? 120도 되겠지. 그쵸?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중간까지 갔지. 그럼 여기서 딱 중간.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자.
여기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20이라고 했다. 20하고 10이 되겠죠? 근데 120. 그림 한번 볼까요? 120.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0. 요거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렇죠. 문제는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으니까 보이는 건데 이 아이를 저거 상태에서는 실제로 여기를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잘 안 돼요. 외곽을 쓴다는 게. 그래서 잘했어. 여기를 쓰면 돼요. 여기가 60도라는 거지. 그래서 30도인 거야. 이거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럼 60이었으니까 여기는 5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얼마? 5 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5 루트 3과 여기 25 이용해서 피타 쓰시면 나와요. 그래서 참 잘못 짰어? 아 허리 아파서 집을 엄마한테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자, 되셨죠? 요런 느낌으로. 자, 이제 학교에서 나올 것은 있는 얘기 다예요. 더 이상 없어. 왜 중학교 때 배운 게 뭐, 설마 9가 나오겠니? 그치? 9 나오면 어차피 못 구해. 그쵸? 선생님 보고 구하라고 해봐. 9 나오면 못 구하지. 그러니까 배운 게 이거잖아요. 원뿔, 원기둥, 사각기둥, 뭐 직육면체, 뭐 사각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정도가 이제 한계가 되겠고,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는 형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면 이게 60도가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럼 60도가 되니까 60도 두 개짜리. 정사면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정사면체는. 그럼 얘는 끝까지 안 가고 두 칸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왔다가 여기까지. 세 칸을 못 써요. 두 칸을 써야만 돼. 세 칸 쓰면 180도거든. 얘를 전개하면 뭐 막말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쓸 수 있는 건 두 칸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야 여기가 120도 이렇게. 세 칸 쓰면 180도 나오니까 애초에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사면체는 딱 여기까지. 이제 진짜 없어. 진짜 끝났어. 길었다. 잘 그렸네. 그림 잘 그렸다. 그렇지, 이런 거 사진 찍어. 기록물로 남겨야지. 그렇지, 잘 찍어, 잘 그렸다. 심혈을 기울이자.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대칭이동하고 도형이도 이제 개념은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들어. 너무 좋네.